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언어 이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은 사회 관련 지문입니다. 법학적성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회 지문이 비교적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 되도록이면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문을 살펴보기 앞서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물으면서 전형적인 일치부합형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억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면서 확인형 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와 윗글의 내용으로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아는 것은 이라고 제시하면서 전형적인 보기 유형과 제시문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학적성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인 만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에 대해서 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개념, 불황인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목적이 명분 아래 사회 정화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 있죠. 개조하여 국토건설에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나오고 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어떤 법이 나왔다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1문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얘기할 것인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훑고 지나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냥 어떠한 법이 생겼고 그 법의 목적이 뭐였는지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하면서 다음 문단에서 내무부령 제410호가 나옵니다. 지문이 길다 보니까 기억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거린, 껌파리, 앵벌이 등등 모두 불황인으로 규정했다. 그리고서 훈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훈령은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훈령의 실제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훈령이 어떻게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2번 문제를 살펴보면 기억에 대한 비판으로 라고가 나왔으니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자세히 읽고 기억하셨다가 문제를 바로 푸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 지문을 문제를 읽어본 이후에 올라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푸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불황아가 나옵니다. 불황인과 불황아는 분명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에서 불황인을 묻는지 불황아를 묻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50년대 55년부터 61년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됐는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속과 시설 수용에 그쳤다가 노동력으로 개조하여 국토개발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런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서 불황인은 과연 괴조되었는가 하면서 불황인에 대한 당시에 대우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대우 부분은 일치부합형에서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보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불황인의 대우는 어떠했느냐? 가혹한 노동, 중도의 탈출, 토지를 분배받기를 희망했지만 약속된 땅을 얻지 못했다. 헐값에 땅을 팔고 해당 지역을 떠났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불황아 보호시설의 목적을 하면서 아동복리법 시행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조치는 드물었고 보호기간이 임의로 연장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수용자가 급증한 국영 또는 사설 복지관들은 국가보조금과 민간 영역의 후용금으로 운영됨으로써 유사 행정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정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법 이름 정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서 이 법이 무엇을 했냐, 생산적 주체로 개조,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을 예비범죄자나 우범소질자로 규정 지으면서 인신구속을 감행했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문단 보면 불황인으로 국가가 불황인으로 규정된 개개인을 복지기관을 통해 규율했고 복리를 보장한 국가적 책무를 민간 영역에 전가했고 비용 절감을 추구했다. 여기서 이제 행정기관의 관심 부분이 나옵니다. 자활과 갱생보다는 갱생하고 있으리라고 사회 구성원이 믿게끔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불황인은 사회 위험을 가하지 않을 주체로 길들여 짓는 한편 국가가 치안관리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했다. 네, 국가가 불황인을 대우하는 실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률이 50%가 넘지 않았는데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셨거나 아니면 문제의 함정을 겪고 넘어가셨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불황인 정책은 갱생 중심에서 격리 중심으로 초점으로 옮겨갔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셨던 부분이 격리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갔다에 집중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황아를 보정된 기간이 임의로 연장할 정도로 격리를 하고 인신구속을 감행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격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격리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졌지 하고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저 1번을 찍으신 분도 많았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격리 중심이 아니라 갱생 중심에서 격리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졌다입니다. 그러면은 불황인 정책이 갱생 중심이었냐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까 그 연도 부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 불황인 정책이 일제 단속과 시설 수용에 그쳤던 것과 달리 것처럼 불황인 정책은 계속해서 격리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갱생 중심에서 격리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졌다라는 설명이 틀린 거고요. 이 부분들이 격리 중심에 집중해서 1번 찍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문장, 1번 틀린 제시문입니다. 2번 불황아의 시설 수용 기간에 한도를 두는 규정이 법령에 결여되어 있었다. 아까 위에서 확인한 부분이죠. 여기서 문제가 나올 때 규정된 보호 기간이 임의로 연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황인의 수용에서 행정기관과 민간복지기관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였다라고 했을 때 그 불황인의 수용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면 유사 행정기구로 자리매김했다. 사설복지관들은 국가기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 등을 확인하면서 국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불황인 수용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척단원이 되어 도시를 떠난 불황인은 대체로 개척지에 안착하며 살아갔다. 아까 불황인이 개척단원에 나왔다는 부분은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4문단 부반에서 약속된 땅을 얻지 못했다, 헐값의 땅을 팔고 해당 지역을 떠났다를 통해서 틀렸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인 정책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가지지 않았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답으로 고르신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라고 생각하셔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맞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갖지 않았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불황인 정책은 사회복지 제공을 성격을 갖지 않았다에 대해서 일단 불황인 보호시설의 목적을 불황아를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 불황인 보호시설의 목적 자체가 불황아를 보호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적 주체로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은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다. 갱생과 보호를 지향하는 법체계 내부에를 보면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법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 훈령은 복지 제공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 법률로 하면서도 인 것처럼 법 자체는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선지가 되고요. 답은 3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1번 또는 5번에서 실수를 하시면서 정답률이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문제를 고르셨다면 3번이 확실한 일치이기 때문에 3번을 확실한 정답으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장을 키워드로 읽지 마시고 갱생 중심에서 격리 중심으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 제공의 성격을 갖지 않았다처럼 그렇게 문장 전체를 통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셨다라면 비교적 쉽게 득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기억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아까 그 훈령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풀이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비판을 읽고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문제를 바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혹여나 위에 있는 비판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선지를 먼저 읽어보시고 위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 사이의 위계를 교란시켰다. 위에서 보시면 위 훈령은 하면서 이 비판 부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 법률로 하면서도 거기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치안 유지 내용을 한 단속 규범이다. 네, 상위 훈령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규범에 없는 것을 규율했기 때문에 1번 틀린 적절한 비판입니다. 적절한 비판 5 하겠습니다. 2번 근거 법률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규율했다. 아까 본 부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의 부분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했는데 해당 훈령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규율이기 때문에 2번 적절한 비판입니다. 3번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에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인신구속은 국민의 자유를 권리를 필요로 한 경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도 했다. 인신구속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로서 규정해야 되는데 훈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맞습니다. 4번 불황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과잉 단속의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위의 훈령에서 불황인을 거리, 인권 파리, 앵벌이를 비롯하여 기타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자로 광범위하게 규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 단속의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었다. 이거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타가 들어가면서
기타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자,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누가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 단속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될 텐데요. 저희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인을 단속하는 하급 행정기관이 훈령을 발한 상급 행정기관의 지침을 위반하도록 만들었다. 네, 위에서 살펴보면 내무부 훈령, 이게 내무부가 훈령을 발한 상급 기관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길 하급 기관이 나와야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무부 훈령 외에 이를 규율받는 하급 기관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윗글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거기에 질문 안전장치를 통해 위험을 계산하고 조절한다. 순종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동원된다. 정상과 비건전, 건전사회의 적, 변형된 국가인종주의의 발현, 고전적인 국가인종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변형된 인종주의는 단일 산일과 끊임없이 스스로의 산물과 대립하여 자기 정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 읽어보면서 정확히 어떻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인의 우범 소지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것은 자기 정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네, 맞는 선지고요. 불황인을 개조하여 국토개발에 동원한 것은 이것은 위의 지문에서 나오고요. 삶을 힘들이고 훈련시키는 기획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네, 마찬가지로 맞는 선지입니다. 불황인을 생산적 주체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주체로 구분지은 것은 변형된 국가인종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변형된 국가인종주의의 특징이 뭐죠? 자, 3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인을 생산적 주체와 거기에 이르지 못한 주체로 구분 지은 것은 변형된 국가인종주의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생산적 주체와 이르지 못한 주체로 구분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종주의의 국가인종주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건전, 비건전, 그리고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면서 꾸준히 위계화를 추구한다 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적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로 위계화를 이루는 것은 변형된 국가인종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치안관리라는 명분을 위해 불황인의 존재를 이용한 것은 건전시민과 비건전시민 구분 간의 위계화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 불황인 그리고 건전시민을 통해서 위계화를 이루어내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치안관리를 명분을 통해 이용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위계화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맞는 선지고요. 5번 순종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안전장치가 백척관계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보기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안전장치를 통해 위험을 계산하고 조절한다. 그 과정에서 순종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동원된다. 국가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위험을 계산하고 조절하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척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던가 안전장치에 대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문제 틀린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1번에서 3번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